알아서 한 교시 진행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잠깐만, 이제 환지 방식 한번 들어가요. 이 환지라는 것 자체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환해서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교환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환지. 그래서 이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잘 봐요. 요걸 요렇게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걸 싸그리 수용해가지고 요렇게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별다른 계획이 없죠. 그런데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이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이제 요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 이런 것들 다 빼주고 이렇게 상업용지 주거용지가 나오면 이것 가지고 니네들이 논아가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땅을 논아가질 때는 계획 이시 논아가져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논아가져야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일 때는 계획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뜨기도 하냐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시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떠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지.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은 이거 다 빼주고 이것 가지고 논아갖는 계획이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다. 환지 방식일 때는 이거 잡아주시고, 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을 주어야 돼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환지 처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환지 처분.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환지 계획은 이제 수립하는 단계가 이제 공사 시작 단계고,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나고서 이제 이렇게 처분하는 거거든요. 땅 논아갖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파트도 당첨 받아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한 2, 3년씩 걸려요. 그죠? 근데 이게 신시가지로 개발되는데 환지 방식일 때는 의견도 서로 분분할 거고, 이게 많이 딜레이가 돼요. 공사 기간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수년간 걸려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봐요. 토지 소유자인 가불병 이런 자들이 여기 조그마한 동네 수파라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출이 한 2, 300만 원 됐는데 이것도 10년간 해버리면 벌써 몇 억이라고 이게. 그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환지 예정지라 그래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예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 법조문을 보면 시행자는 필요하다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안 해버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100% 의무적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걸요. 그럼 법조문은 임의적 지정이에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걸 안 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채비지를 갖다가 매각해서 사업경비 충당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무에서는 100% 의무적 지정이지만 법조문은 임의적 지정으로 나와요.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만 조금 체킹을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환지 계획 요거 한번 좀 보게요. 한번 봐요. 환지 계획 작성 이렇게 나와주죠? 자료에 봤어요?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치고, 환지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 나와요? 시행자가 실시계획도 작성하고 환지 계획도 작성한다 이런 내용이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밑줄 긋고.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옳지. 그 정도만. 이제 기본서 가면 박스에 있는 내용도 외우도록 만들어요. 제가. 이건 놔두고. 밑에 작성 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적응환지 원칙 이렇게 나와요. 그 적응환지. 자,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밑줄 와의 동그라미 환지 밑줄. 종전 토지와 환지예요. 종전 토지와 환지. 그죠? 종전 토지만 그래요? 환지까지도 그래요? 환지까지도 둘 다를 이런 뜻이에요. 둘 다를. 자, 위치 지목 면적 밑줄 거예요. 위치 지목 면적.
이걸 고려하는 걸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면적식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 밑줄 그어놓고, 이걸 평가식이라고 해요. 감정평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평가식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면적식과 평가식을 절충하는 절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게 적응한지의 이게 정의인데, 자, 여기 한번 봐주셔야 돼. 우리 이걸 신시가지로 개발하겠다 하면 저게 토지 소유자 갑을평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전 토지 면적만큼 환지로 새 땅으로 받을까 아니면 조금 줄여서 받을까? 줄여서 받겠죠. 왜 줄여서 받냐면, 줄어들어서 받냐면 이 공공시설을 빼줘야 되니까 이 부지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놀아가져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땅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도시개발법으로 환지 방식으로 이 구토지구익정리 사업법에 있었을 때는 그걸 간보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도시개발법으로 이 수용파트와 환지파트가 통폐합되면서 그 구토지구익정리 사업법이 없어지고 그걸 간보율을 뭘로 쓰냐면 지금은 토지부담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토지부담률. 내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갑이라는 자가 5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5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토지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간보율을 토지부담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토지부담률이 이제 50%라고 한번 해봅시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번 해봤을 때. 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위치 고려해야 되죠. 지목 고려해야 됩니다. 면적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질 고려해요. 그 다음에 수리 물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이용 상황,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종합적 고려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해요. 자, 잠깐. 우리가 신시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토질, 뭐 토양, 토질을 고려하고 물대는 걸 이걸 고려한다.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의 땅이면 상업적으로 주자, 뭐 이런 거 지목이 되면 대로 주자,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죠, 이런 것들. 이용 상황, 이용이 뭐 상가로 이용하고 있었으면 뭐 상가 하나 줘야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토지를 고려하자, 수리 고려하자, 이게 지금 신시가지로 개발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없잖아요? 물론 공업지역이라면 뭐 물대는 거, 물과 이제 좀 이게 물 이용하는 거니까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왜 이런 말이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환지 방식은 토지구익정리 사업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환지 방식이 이쪽으로 통폐합된 거라고 도시개발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토지구익정리 사업법이 이게 제가 아까 경지정리 이거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 뭐 물이 여기에 물가 이용해야 되니까 가부농지는 이걸로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토지구익정리 사업법이 이게 시골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종합적 고려해서 토지부담률 50% 적용해가지고 신시가지로 조성을 해서 필지별로 쫙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250제곱미터씩 쫙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어요. 250제곱미터씩 이렇게 다 구입을 해서. 그래서 갑의 토지를 이걸로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위지변 토수를한 종합적 고려하고 토지부담률 50%를 갖다가 적용해서 이 땅으로 딱 받은 갑은 됐다. 나 서운한 거 없다. 됐다. 나 덜 받은 것도 없고 더 받은 것도 없고 이렇게 딱 됐다 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응한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적응한지. 그러니까 청산금 처분의 여지가 없을 때, 됐어, 나 이거면 좋게 했을 때. 아무래도 이거 이제 신시가지가 안 됐으니 옛날 땅이니까 좀 가격대가 좀 싸고 평당 10만 원이고 여기는 이제 평당 1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면적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가격대는 이제 감정평가하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나 됐어, 이걸로 만족할래?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적응한지예요. 그러니까 청산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런데 을이라는 자는 4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자가 토지 부담률을 이렇게 5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했더니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0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200제곱미터로 또 쪼각내면 축소해서 이게 도시개발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잖아. 250으로 딱 잘랐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게 50제곱미터를 더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도 더 받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증환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증환지. 그러면 증환지로 받게 되어지면 을이시구나 좋다 해야 돼? 그렇지. 돈 문제가 생기지. 돈 문제가 생긴다고. 이걸 청산금 처분이라 그래. 그러면 50제곱미터를 받아야 할 땅보다 더 받았으니까 이자는 50제곱미터 감정평가 해보니까 뭐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7천만 원을 시행자가 징수해가 납부해야 된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시행자에 있어서 청산금 징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알 거 없고 이렇게 받아야 할 땅보다 더 받는 걸 증해받는 걸 더해받는 걸 증환지라고 한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00제곱미터의 땅을 갖다가 요 병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요자도 마찬가지로 토지 부담률을 50%를 적용해요. 그 다음에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해가지고 300제곱미터를 받아야 돼요. 근데 300제곱미터 쪼각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250제곱미터 요거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려면 원래 받아야 할 땅보다는 50제곱미터를 줄여들어가지고 받아야죠. 감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옳지 감한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0제곱미터를 받아야 할 땅보다 덜 받았으니까 내가 병신이냐? 그러겠지. 그게 아니고 엄청 웃었어. 이거 어떻게 다른 데서는 엄청 웃어요.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감정평가 해봤더니 6천만 원이다 하면 청산금을 교부해줘야 돼. 이자한테. 받아간다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과부족분을 청산하는 거 이런 것 등을 청산금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800제곱미터야. 800제곱미터를 정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토지 부담률을 50%를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했더니 400제곱미터를 받아가야 되는데 400제곱미터를 어떻게 받냐면 250제곱미터 땅으로 받고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축물이 일부로 받는 거예요. 이거 건물 땅으로 받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받게 된다면 자기도 서운한 감이 없지. 나는 이렇게 받을 겁니다 해서 반드시 정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그래서 신청이 있어 난 이렇게 건물 땅으로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했을 때는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주는 걸 이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입체 환지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입체환지. 그러니까 땅은 유한하니까 이 입체환지 제도가 없으면 땅으로만 주면 어떡하냐고. 공공시설 부지 확충이 어렵지. 여유 있는 땅 보류지로 만들어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는데, 자, 아무튼 적응환지다 하면은 뭐 더 받은 것도 없고 덜 받은 것도 없고 청산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적응환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적응환지 예외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동의에 따른 환지 제외 이렇게 나온다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밑줄 한번 딱 긋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밑줄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 그래요. 자,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이라고 써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환지 부지정.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크게 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자,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동의받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와. 거기다가 딱 한 번이라고 써야 돼요. 쭉 밑줄 그어놓고. 임차권자 동의였자 할 때는 환지 부지정에서만 나오는 말이요. 자, 다시 한번 임차권자 동의였자 할 때는 환지 부지정에서만 나오는 말이요. 아시겠어요? 자, 잠깐.
이 2차 환지를 하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임차권자의 동의였자 이 지문이 떴어. OX, X. 딱 한 번 나온다 그랬다니까. 어디에서만 나와? 환지 부지정에서만 나와. 자, 잠깐만. 우리 증환지나 감환지를 하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이 동의였자 그랬어. OX, X. 임차권자 동의였자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 환지 부지정에서.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보는데, 선생님들 여기 한번 봐요. 이 토지 수의자 갑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야 갑다시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 갑 어르신 좋은 땅 드릴게요. 그랬어요. 코너 땅으로 해서. 그래도 갑이라는 어르신이 나 도시 되는 거 싫어. 빨리 이거 보상해줘. 저쪽 가서 완주군 봉동 쪽에서 가서 나 전원주택 짓고 살 거예요. 이러신 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야. 다 환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 좋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한다고. 나 환지로 안 받겠다. 그래서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 그래. 그럼 환지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갑다시가 임차권자 등이 있다 하면 갑다시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나 환지 안 받겠다. 토지보상 해달라 해서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임차권자의 동의였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차권자 등이 동의를 안 해줬다 하면 환지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 내용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 아, 중요하다. 임차권자 동의였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에서. 다른 데서 임차권자 동의였다는 나오면 안 돼요. 예. 아,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칸.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렇게 나오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자, 시행자가 다 하는 거죠. 면적이 작은 토지는 밑줄,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밑줄. 이걸 뭐라 하느냐? 증환지. 이렇게 표현돼요. 증환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 밑줄 그고 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밑줄 그어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줄여서 환지를 정한다. 밑줄. 감환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냐면, 이렇게 면적을 늘려서 정할 수는 있지만 면적을 줄여서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증환지, 감환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요. 시행자가 이게 형성적 처분이라고, 형성적 행정처분이야, 이런 것 등이. 별도로 토지 수의자나 무슨 놈에 이런 데에서는 임차권자 등에 있어서 동의를 얻어서 증환지, 감환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입주환지 가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신청 동그라미 치고, 이걸 예전에는 동의를 받아였거든요. 이제는 동의 요건이 아니고 신청 요건이야. 신청을 해야 돼. 자, 신청을 받아 환지 목적인 토지를 가늠해서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 밑줄. 와, 동그라미.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공유지분 밑줄 거예요. 토지 공유지분. 이 건물 땅으로 줘요. 이걸 뭐라 그런다? 입체환지라고 한다. 입체환지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 동의받아서 한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공공시설 용지 밑줄 거예요. 자, 우리 공공시설 용지니까 뭘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 시청, 도청사 이런 데를 떠올리면 돼요. 청사 종류. 이 용지에 대해서 환지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정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놓는데, 쭉 밑줄 그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환지라 그래. 비환지. 비환지라 그러는데 이 비자가 뭐냐면 이 날비자를 쓰는 거예요. 날비자. 이 날비자. 우리 날비자 있죠. 웅비한다, 비행기한다 할 때 비자예요. 이 아닐 비자가 아니에요. 이 비자가 아닙니다. 환지가 아닌 것이 아니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렸다. 날비자를 써요. 이 비환지를 씁니다. 이 비환지. 이제는 비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 날아가 버렸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시시까지 조사하면서 원래 옛날에는 그 도청사나 시청사가 청사 종류가
이 상업지역이 있었어요. 번화가에, 잘 중심부에. 그런데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자연녹지적으로 와버린다고, 이게. 이게 대표적인 게 강릉시청 같은 경우에, 달성군청 같은 경우에, 대구에. 이런 데는 자연녹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제 터미널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역입니다. 원래 자연녹지역 이렇게 되어지면 원래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20층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청사등. 예전에 상업지역 땅이면 상업지역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있으면 1000제곱미터 줄여서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그런 걸 적용을 안 받아요. 정환지 적용을 안 받습니다. 날라와 버렸잖아요. 사업지역이 있는 땅이 자연녹지적으로 와버린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정환지 원칙에서 제의되는 게 이게 바로 비환지다. 이게 공공시설, 그런 용지를 조성할 때는 비환지를 갖다가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 정도 비환지라고 한번 써놓고 나머지는 놓아두고 채비지 들어가요. 194쪽. 채비지. 버스 타는데 돈통에다가 1000원을 갖다가 할머니가 집어넣으니까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제 가는 채비지. 엄청 웃어. 이게 이제 내가 작년에 올 안 지났으니까 올해 올 초에 천안에 살 때 천안에서 논산 가는 채비지 하니까 뒤집어졌어. 집에 가서 웃기 없기.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자, 채비지 등 봐요. 다른 건 놓아두고.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보류지 동그라미 쳐요. 일정한 토지를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겨놨다. 이거 문예유관으로 쓰겠다, 박물관 용지로 쓰겠다, 미술관 용지로 쓰겠다 해서 남겨놓으면 무조건 뭐다? 보류지입니다. 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채비지 동그라미 쳐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밑줄 그었습니다.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 땅을 뭐라 그런다? 채비지. 자, 채비지도 보류지의 일종이다. 그래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우리가 남겨놓은 땅은 전부 다 이게 보류죠. 이게. 이 보류지인데 여기에서 사업경비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땅을 뭐라 그런다? 채비지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경비 충당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경비 충당. 팔아가지고 채비지를 이렇게 되집니다. 채비지.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우리 저렇게 만들어내겠는데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겠다면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토선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 선수금 땡겼어가지고. 근데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돈줄이 어디서 나와? 채비지에서 나오는 거야. 채비지.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하면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 여기 강의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야. 누가 해야 돼? 지정권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누가 시행자가 돼야 되냐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신시가적으로 개발하자 해서 환지 방식으로 간다 하면은 우리가 관공서 부지,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우리끼리 땅을 논아갔자고요. 우리가 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 그 돈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비지를 판다고. 그러면 채비지가 주로 팔리는 게 어떤 용도로 팔리겠어요? 이제 저희 가서 실무에 가서 보면 다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공법만큼은 선합격 후 이해예요. 다른 과목은 선 이해 후 합격이 드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 합격 긴가민가 해가지고 합격이에요. 합격부터 하고 이해는 나중에 한다고 실무하면서. 우리 채비지 매각한다고. 이게 보통 채비지 매각대가 한 800억대 이상 가요. 어디겠어? 아파트 단지. 뭐 2종 일반주택, 3종 일반주택 이렇게 갑니다. 아파트 단지. 보통 거기부터 경쟁이 잘 붙여버려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입찰해서 들어와. 여기 아파트 단지를 채비지로 해요. 주로 그렇습니다. 자, 채비지 매각해서 사업경비 충당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가냐면 194쪽을 딱 봐요. 194쪽에 환지 예정지 지정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환지 예정지 지정의 의의 이렇게 나와요? 요건 이제 법 조문이 아니야. 법 조문이 아니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아무것도 아니고 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가로 2번을 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가 이렇게 나와주죠?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법 조문이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사용 수익권의 이동 이렇게 돼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자,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아울러 지정하거든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자, 밑줄 그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밑줄 그어요.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요.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요. 잘 봐봐. 잘 봐요. 그거 잘 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요.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요.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말 이해 가요? 지정일로부터가 아니죠. 지정일로부터와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해 가? 그러니까 효력 발생일을 따로 둔다는 얘기야. 이게 자, 봐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가 쭉쭉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먼저 이게 조성이 되고 있다고요. 여기는 상가들도 짓고 있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있고 학교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아파트 짓고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어. 조성이 돼. 이런 데를 먼저 갑으로 하여금 요 상가 일부를 갖다가 101호짜리 여기서 수포하고 있었는데 101호짜리 여기에서 이제 그 조그마한 마트 하나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건데 자, 환지 예정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가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환지 예정지는 가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환지 처분이 바로 뭐다?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게 법적 용어로서 법률 용어로서 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임시. 그러니까 임시로 환지 처분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임시로 환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지정은 도시활 구역 내외에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반드시 도시활 구역 내만 지정된다고 이게. 내만 지정돼. 이게 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을 거야. 환지 예정지 지정은 법적으로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지만 이거 실무에서는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가 환지 예정지 효과, 지정의 효과하고 똑같이 나와.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임대료 증감 청구, 손실보상 뭐 이런 것 등이 여기에 똑같이 나오는 거야. 막 2번씩 나와. 이 내용이 여기 내용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해보면 알아.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여기 한번 봐요. 환지 예정지라 여기가 이제 지정을 환지 예정지 지정을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일이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뭐 20일이다 이렇게 되면 지정일로부터 이걸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야. 별도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날을 별도로 이제 효력 발생일이라고 해서 이제 정한다고. 그러니까 2010년 뭐 5월 27일이다. 이날부터 이게 이제 효력 발생일이야. 그러면 이날부터 사용수익하는 거야. 이날부터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사용수익하는 날을 별도로 효력 발생하는 날을 따로 별도로 정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용수익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 이해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밑줄 그어놓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밑줄 그었어요. 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난 후 이렇게 한번 써놔요. 공사가 다 끝난 후 공사가 다 끝난 날이죠. 이 날까지는 환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 종전과 동일한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밑줄 가로 열고 사용수익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이 뜻이에요. 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별표 그 내용인데 잠깐만요.
자, 공사가 다 끝난 날이 있어. 공사가 다 끝난 날. 공사가 다 끝난 날이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 6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8월 6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2010년 5월 27일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때까지 2018년 8월 6일까지예요. 공사가 다 끝난 날이에요. 이날까지 이 갑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다. 요때까지 공사가 다 끝난 날이 있다라고 한번 잡으면 임의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때까지 이제 요걸 갖다가 사용수익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잘 봐요. 갑과 갑다시 임차권자 등과 함께 아울러서 지정 들어갑니다. 이걸 사용수익해.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해. 그러면 이걸 종전토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종전토지. 이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니까 이걸 갖다가 밀어버리고 여기에다 도로도 내고 여기에다 학교도 설치해야 된다고. 내용 이해가요? 공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잘 봐요.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거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끝난 날까지 이렇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종전토지를 처분할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이 옛날 땅을 갖다가 처분해서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전토지 이걸 팔아버릴 수 있겠다 없겠다? 있지. 만약에 이걸 팔아버리면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없다가. 내용 이해 가요? 이것 때문에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나 종전토지는 이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만 할 뿐 이 땅을 처분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채비지 용도로 이게 땅이 지정이 되어지면 시행자는 이 땅을 매각할 수가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봐요. 종전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등 갑다시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는 없다. 됐죠? 그러나 채비지 용도로 지정되면 이걸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하게는 밑그림 더 그리고 하게는 제가 기본세에 갈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자, 동그라미 2번.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 채비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밑줄 그어요. 채비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쳐요. 꼭 시험 문제는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 없다라고 떠요. 그러면 틀리죠. 채비지는 환지 예정지에 지정되면 사용수익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원래 갑과 갑다시는 사용수익만 하고 처분은 안 돼요. 환지 예정지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나 채비 정도로 지정되면 다 매각이 가능합니다. 처분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정도만 자세하게는 또 기본세에서 하자고요. 자, 195쪽.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와주죠. 환지 처분 시기 이렇게 나와요.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를 받은 경우 밑줄 중공검사 받은 경우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중공검사 안 받겠죠.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겠죠. 공사완료 공고하겠죠.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동그라미 쳐요.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환지 처분은 며칠 내에 하자? 60일 내에 하자. 이것만 잡았죠. 환지 처분은 며칠 내에 하는 것이다? 60일 이내에 한다. 이건 이제 공공의 적체가 60일 내에 처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고 요 정도만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동그라미 딱 치고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한번 그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종전 토지로 보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거기까지만 종전 토지로 본다. 잠깐만. 이걸 뭐 2018년 8월 6일을 환지 처분 공고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날이죠. 이때 이제 공고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환지 처분하겠다 해서 오픈을 시키는 거야. 자, 우리 갑과 갑다시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를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해서 이제 사용 수익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환지는 새 땅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018년 8월 7일부터 자기 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종전 토지로 본다.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봐요. 갑이 요 땅이 있었는데 요 땅 대신에 최종적으로 환지를 요걸로 받아. 이 환지를 이걸로 받았다고 한번 해봐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2018년 8월 7일부터 종전 토지 이 땅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 말 이해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리가 이 땅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2018년 8월 7일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공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갑의 토지는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은 놔버리고 학교 들어왔는데. 하지만 소유권은 등기부상 소유권은 이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 8월 7일부터 이제 이 땅으로 종전 토지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소유권 근저당 설정했어요. 은행에다가 1억 5천 주고 이 토지를. 그러면 근저당이 이게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겠지. 그 뜻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8월 7일부터 이 땅으로 올라오는 거야. 환지로 이전하는 거야. 종전 토지로 본다는 말이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본다까지만 그 밑에는 놔두고 이제 권리의 생석이다 소멸이다 해서 기본석 하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딱 보면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밑줄 한번 그어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나와. 좀 어렵습니다. 자,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종전 토지에만 전속한다는 거야. 우리 무슨 놈의 나이트클럽에 전속 출연 막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은 가서 출연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지. 거기에만 속해 있다는 거야. 이게 전속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옛날 땅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요건 환지 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환지로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은 않는다 이 뜻이야. 자,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게요. 제가 이제 기본적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기에 수박밭인데 이게 달고나 수박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이 새벽에 뭐 1시쯤 돼 야밤에 세 덩어리씩 막 따가. 그러니까 이걸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을 때린다고. 그러면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은 수박밭이었을 때 때리는 거지 이걸로 봤더니 이건 수박밭이 아니잖아. 그러면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이 여기에만 있든 전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은 8월 7일 날 여기에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이 내용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만 존속한다. 이 말 나오죠? 쭉 한 밑줄 그어놓을까요? 종전 토지에만 존속한다는 말. 지역권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지역권은 따른다 안 따른다? 자, 이거 봐요. 여기 아까 여기 근저당 설정하면 근저당권이 여기 따르죠? 환지로. 근데 여기에 토행지역권이 설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 지역권이 여기에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는 거야. 토행지역권은 여기에만 전속했던 거지. 우리 지역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권리라고. 땅에 대한 권리. 이거 안 따르는 거예요. 지역권은. 이제 그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보고 다 쭉 밑에 보니까 환지 등기 이렇게 나오죠? 환지 등기 나와요? 등기 신청 촉탁.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등기 수혜일을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아까 환지 처분을 며칠 내에 했죠? 60일 내에 했죠? 등기는 며칠 내에 한대야? 그 정도만 자세하게는 알 거 없고 우리 환지 처분 며칠 내에 했죠? 60일 내에. 등기는 며칠 내에 한대요?
14일 행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보니까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괄 등기를 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개별 등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가 나 개별 등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 이게 일괄 등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조합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일괄 등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 196쪽을 딱 보니까 청산금의 결정 이렇게 나오죠. 청산금 이런 말 나와요. 징수교부 이런 말 나와요. 그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요거 이제 요런 것들이야. 이렇게 이 과부족분에 대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청산금 처분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청산금 처분이라는 것은 공사 시작 단계에서 나오는 말이야. 공사가 다 끝나고 나오는 거야. 공사가 다 끝나고서 청산하자 이런 말을 쓰지. 결혼하자마자 너하고 나하고 청산하자 이런 말 써요? 헤어질 때 쓰는 말이지.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뒤에 나오잖아 이렇게. 징그러. 자, 그래서 이제 중공검사라는 표현을 보면 나머지 안 읽어도 괜찮아요. 다 기본 3에서 입력시켜드리겠습니다. 중공검사를 보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구태료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원료 보고서 작성의 지정권자의 중공검사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봐요. 지정권자의 중공검사. 자, 잠깐.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 단계에서 구역 지정하는 게 지정권자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지정권자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다 끝나니까 중공사 받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자가 또 지정권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틀을 이렇게 간다고.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정리를 꼭 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구역 지정부터 중공검사까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가 승인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거든. 이제 기본서 가면 이런 거 한다고. 인가권자, 승인권자가 누구냐 하면 무조건 지정권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납니다.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자, 지금 정리됐는가 보겠어요. 실시계획 인가권자 누구? 그렇지, 지정권자가 하는 거야. 조합설립 인가를 누가 해? 지정권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승인권자 누구? 그렇지. 발행은 시행자가 하고 승인은 옳지.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누가 해? 틀 잡은 거예요. 분수 잡았지? 그리고 지정권자를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났다. 잡았지? 인가 승인권자 모두 지정권자다. 잡았지? 이 그림 잡았지?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도 절반을 맞춘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프린트물. 자, 6번.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동그라미 읽어요.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이때만 누구의 동의였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임차권자의 동의였자. 임차권자 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자, 2번 읽어요.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부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지만 면적이 넓은 부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정할 수 없다. 정한지 가만히 할 수 있죠? 이따가 돼야 돼.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예. 있다. 3번 읽어요. 입체환지. 입체환지 할 수 있죠? 예. 자, 4번. 비환지. 비환지라고 쓰고 날피자를 쓰는 겁니다. 날아가 버렸다. 상업지역에 있었던 중심부에 있었던 이런 시청이 자연녹지적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읽어요. 시행자는
옳지. 채비지로 정하면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처분도 가능하죠? 특이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것도 다 설명할 거예요. 기본서에서. 뭐 요 정도만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여기는 전주시다 하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쪽 광주 광역시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한번 하고 두 번째 오면서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입문서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비법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